야후 스타일런. 야후 스타론을 만나면 당신도 투자 고수가 됩니다. 10분이면 오케이. 주식 자금 대출은 야후 스타일런. 성공투자 오후 증시 2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장 마감까지 약 40분 정도 남겨두고 있네요. 자, 오늘 우리 시장 그렇게 강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나름 의미를 찾아본다면 단연 다시 찾은 코스피 2100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12월 초 이후로 한 달 반 만에 2100선을 회복하고 있는 코스피 지수입니다. 브렉시트 부결 이슈는 시장에서 예상됐던 이슈다. 그래서 별 영향이 없이 받아들이고 있고요. 낙폭 과대 종목 중심으로 그래도 매기가 쏠리고 있는 모습이 긍정적입니다. 연초와 대비해서 100포인트가량 상승하면서 선전해주고 있는 우리 시장 마감 상황까지 꼼꼼하게 체크해드리겠습니다. 2부 통해서 끝까지 함께해 주시죠. 먼저 333 오후장 공략주 출발하겠습니다. 네, 오후 시장 세 종목 3인 3색의 각기 다른 투자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3 오후장 공략주 오늘은요.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선능점 박진희 부장 전화 연결 통해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세 가지 종목 공개하고 자세하게 얘기 들어보죠. 덕산 네오룩스, LS산전, 삼성전기 세 종목이 올라와 있습니다. 세 분의 투자 의견부터 확인해 볼까요? 덕산 네오룩스는 한 분의 부정적인 의견, 두 분께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고요. LS산전과 삼성전기 역시 2대1로 긍정적인 의견과 부정적인 의견이 나뉘었습니다. 오늘의 세 종목에서 다양한 의견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덕산 네오룩스 보겠습니다. 자, OLED 업황 개선 기대감 그리고 추가 조정 시 분할 매수도 가능한 구간이다. 두 분의 긍정적인 의견이 나와 있는 반면에 실적 불확실성이 아직까지 남아 있다는 점은 다소 보수적으로 볼 만하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시장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IT 섹터주들이 최근에 삼성전자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좀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특히 갤럭시 S10의 기대감이라든지 폴더블 폰 공개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이어지면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카메라라든지 관련돼 있는 부품 업체들 다 중심으로 강하게 올라와 있고요. 최근 들어서는 OLED 관련되어 있는 섹터주들도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히려 장비주 이런 쪽보다는 오히려 소재 섹터, 부품 섹터 이런 쪽에서 좀 강한 힘을 받고 있는데요. 오히려 최근에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거의 한 40% 정도 강하게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덕산 네오룩스 같은 경우는 지금 힘을 크게 못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삼성 쪽으로 많이 오리엔트 되어 있죠. 삼성 디스플레이 쪽으로. 그래서 궁극적으로 올해 삼성의 이제 갤럭시 시리즈라든지 폴더블폰 이런 쪽이 강화가 된다라면은 OLED가 계속적으로 좀 면적을 넓혀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들어가는 부품 소재라든지 재료 이런 부분들 계속적으로 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덕산 네오룩스에 대해서도 지금부터는 서서히 좀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외국인들 13,000원대부터 계속적으로 좀 매수를 해왔고요. 기관도 지금 보시면 14,000원대 중후반부터는 계속적으로 매수를 해왔습니다. 오늘은 좀 단기적으로 좀 매물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오히려 덕산 네오룩스 같은 경우 직전 고점 부근대 약 지금 200일선 부근에서 좀 저항받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오히려 기술적으로 14,000원대, 특히 14,000원에서 14,000원 중반대까지 만약에 내려온다라면은 좋은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수하게 된다라면은 단기보다는 중기적으로 끌고 가실 분들한테 좀 유효한 대응이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지금 상태에서는 14,000원 깨지 않는 선에서의 조정은 분할 매수의 관점에서 좀 접근 계속적으로 유효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한 15,250원 오늘 고점인데요. 이 가격대 좀 넘어서게 된다라면 직전 9월달 좀 고점대 부근인 한 18,000원대 후반에서 19,000원 정도까지는 좀 여력이 있어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당장 뭐를 딱 내놓을 수 있는 실적은 아니지만 최악의 상태에서 서서히 조금 벗어나면서 올해는 어느 정도 실적 회복을 삼성전자의 매출 여부도 물론 당연히 영향이 있겠습니다만은 주가 자체가 워낙 바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같이 맞춰서 기술적인 대응하실 수 있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으로 덕산 네오룩스 살펴봤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오늘 3%대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 LS산전 보겠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해서 낙폭이 좀 컸던 종목인데요. 정부 정책 기대감과 낙폭 과대 측면을 긍정적으로 봐주셨고요. 실적 호전, 실적 우려 두 분의 의견, 실적에 대해서는 좀 갈리는데 저점 밸류를 잡고 올라갈 시점이다라는 의견과 제한적인 반등이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으로 갈리고 있습니다. LS산전 부장님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시장에서 지나간 실적을 보는 섹터는 거의 없습니다. 과거는 그냥 과거로 지금 잊혀버리는 그런 시장의 대응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물론 4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변동성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만은 일단 LS산전 같은 경우 지금 밸류상 상당히 좀 낮은 상태입니다. 상당히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고요. 또 미국계 일단 자산운용사에서도 계속적으로 최근에 지분을 확대하면서 5% 넘기면서 공시도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정부가 계속 밀고 있는 게 이제 스마트 공장,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 시티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정부 정책과 맞닥뜨려져 있으면서 LS산전이 수혜 볼 수 있는 그런 LS산전이 하고 있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겹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세히 들어가서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현재 주가 자체는 하락하고 있는 60일선을 넘어선 상태입니다. 물론 직전 고점 부분까지 거의 지금 왔기 때문에 매물이 나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여기 53,000원대 여기서 매물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요. 오히려 지금보다는 매수를 노리시는 분들이라면 약 한 5만 원대 초반 정도, 네, 여기까지 좀 조정이 나왔을 때 그때를 좀 노려보신다라면 오히려 그 뒤에 좀 긍정적인 변화가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히려 주가는 6만 원대 부근에 좀 1차적인 강한 저항이 있다라는 점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는 조금 눌림목을 활용하셔서 5만 원 초반 정도까지 내려오면은 분할 매수하신 다음에 6만 원까지 일정 부분 수익을 노려보는 전략 필요한 구간인 것 같습니다. 네, 자 분할 매수 후에 6만 원까지 목표 주가 좀 노려볼 만하다. 두 번째 종목 LS산전에 대한 의견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삼성전기 보겠습니다. 투자자분들께서 좀 답답해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삼성전기 올해 실적 개선 기대감 그리고 MLCC 적층 세라믹 컨덴서에 대한 성장성이 유효하다. 이 두 가지 면을 긍정적으로 각각 봐주신 반면에 반등 시 매도 관점으로 대응하자라는 다소 부정적인 의견도 있습니다. 이번 달 말이죠. 29일 또 실적 발표에도 이목이 좀 쏠리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기 어떤 관점으로 대응하면 좋겠습니까? 네, 일단 삼성전자도 그랬고요. LG전자도 그랬고 실적을 쇼킹하게 하회했는데도 주가가 오히려 바닥을 치고 올라왔습니다. 삼성전기도 비슷한 코스를 따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실적 추정치 많이 하향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 지금 시장의 트렌드가 지금 이제 2월 달에 공개되는 이제 갤럭시 S10 기대감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카메라 쪽들 보시면 이제 삼성도 4개씩 달고 나오고요. 트리플 카메라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결국 삼성전기라면은 일단 이 카메라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에 수혜를 볼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 중국 정부가 자동차라든지 가전제품 이런 거에 대한 소비 진작책을 곧 내놓겠다고 그랬습니다. 삼성전기가 지금 안 되던 곳이 중국입니다. 중국에서 여러 가지 IT와 관련되어 있든지 자동차, 전기차랑 관련되어 있든지 MLCC 수요가 늘어나게 된다라면은 분명히 삼성전기 매출 회복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엔화 강세 때문에 무라타가 오히려 조금 부담을 가질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걸 기반으로 한다라면은 삼성전기 올해 전년보다 실적이 못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4분기 실적 안 좋은 부분의 우려보다는 오히려 올해의 기회를 좀 활용하시는 전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삼성전기 최근 내 저점 91,100원입니다. 지금 95,000원에서 91,100원 사이에 정말로 기회가 한번 온다라면 접근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싶고요. 지금 상태에서도 지금 끌고 올라오는 모습이죠. 지금 삼성전자와 함께 움직임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오늘 94,500원 찍고 올라왔기 때문에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저점을 지지선으로 활용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 정도 가격대라면 나쁜 가격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물론 단기적으로는 약 한 11만 원 부분에 강한 저항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만은 그 이후에는 다시 한번 기회가 온다라면 저가권에서는 시장을 따라서 좀 접근해 보시는 전략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미 시장에서 많이 이야기가 나온 하향 조정된 4분기 실적보다는 2019년 개선된 실적에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삼성전기에 대한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덕산 네오룩스와 LS산전, 삼성전기에 대한 세 분의 의견 확인을 해봤고요.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선능점 박진희 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여전히 코스피 2100선 그리고 코스닥 690선을 유지해 가고 있는 오후 시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황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고요. 마감 전략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오늘 아시아 증시 대비 우리 시장이 선방합니다. 일본 증시가 약세로 마감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 시장은 양지수 모두 강보합권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힘을 크게 받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상승부를 계속 켜고 있습니다. 현재 지수부터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코스피가 0.37% 오르면서 2100선 회복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도 0.3% 오르면서 690선 안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물시장도 0.3%대 상승 271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장중 흐름 따라가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변동폭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오늘 그래도 2100선 돌파한 다음에 계속해서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한 달 만에 장중 2100선을 탈환하는 모습입니다. 장중 저점 2091포인트고요. 지금 아래 위로 한 10포인트가량 차이가 나는 상황입니다. 장중 고점은 2106포인트, 현재는 2104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수급을 볼까요? 개인이 한시 구간에 매도로 전환을 했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방향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외국인이 매수, 기관이 매도로 일관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외국인이 789억 원 매수, 개인은 449억 원, 기관은 407억 원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코스닥 볼까요? 이 장 초반에 상승을 했다가 하락으로 전환한 다음에 다시 상승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690선 안착하고 있는 모습이죠. 장중 저점은 687포인트, 지금 장중 고점은 692포인트입니다. 변동폭이 굉장히 좁은 건데요. 현재도 계속해서 그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자 690선 안착해주면서 0.3%의 오름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수급을 볼까요? 역시나 방향 변화 없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도 나타나고요. 개인 쪽에서 사들이고 있는데요. 오늘 거래량은 많지만 포지션이 뚜렷한 상황입니다. 지금 외국인이 463억 원 매도, 기관도 170억 원 팔고요. 개인 쪽에서 거의 700억 원 가까이 사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시가총액 상위주 볼까요? 삼성전자보다는 오후 들어서 SK하이닉스가 조금 더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지금 1% 가까이 상승세 보여주면서 64,6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현재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해서 팔고 있지만 개인 쪽에서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64,700원 계속 지나가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0.6%의 오름세입니다.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은 계속해서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의 흐름이 더 안 좋죠. 현재 2.4% 하락하고요. 오늘 LG화학과 포스코가 강합니다. 특히 LG화학이 화학주 전반적으로 잘 가면서 오늘장 3%대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주 볼까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낙폭을 더 키웁니다. 셀트리온 3인방이 동반해서 많이 빠지면서 지수 상승에 전림돌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셀트리온 헬스케어 4% 가까이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공매도 비중이 30%가 넘어가면서 하락으로 베팅하는 힘이 강합니다. 이와 함께 지금 셀트리온 제약도 빠지고 있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제약주들도 밀리고 있습니다. 지금 신라젠, HLB 모두 약세인데요. HLB가 지금 4.3% 하락하면서 68,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은 특징적인 업종 은행주 보시죠. 어제에 이어서 오늘 순매수가 유입되면서 잘 갑니다. 증권주와 함께 금융 섹터 전반이 오늘장에 좀 올라오고 있는데요. 경기 민감 섹터 쪽으로 눈을 돌리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신한지주가 신저가를 기록한 이후에 다시 오렌지라이프 인수 승인 기대감이 실리면서 오늘 올라오는 모습인데요. 연일 상승세 보여줍니다. 현재 2.5% 오르면서 4만 원 회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오늘 잘 가는 남북경협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철도 관련주를 한번 보시면요. 지금 경협주 안에 개성공단 관련주가 있고요. 철도 가스 관련주가 있고요. 시멘트 관련주들도 있는데요. 이 가운데 오늘 유독 철도 관련주 중에 상한가 가는 종목들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지금 뭐 유신, 비츠로시스 이렇게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지금 엠젠 플러스도 두 자릿수의 상승률 보여주고요. 좀 사이즈가 작은 쪽으로도 더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아지질도 5%대 강세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태양광 관련주 볼까요? 미세먼지가 사회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이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눈을 돌리는 모습도 포착되고 있는 건데요. 오늘도 미세먼지 관련주뿐만 아니라 이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매수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이 가운데도 정책 관련해서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되는 종목들도 눈에 띄고 있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상승세입니다. SKC 솔믹스가 5.6% 오름세, 웅진에너지도 4% 강세, LS산전도 거의 3% 가까이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시각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네, 수요일 오늘 시장 마감까지 약 26분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마감 전략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죠. 자, 두 분 함께 하겠습니다. 교보증권 압구정 금융센터 김백준 WM 매니저, 유한타증권 영업부 송태현 과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양시장 상승률이 사실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2,100선을 한 달 반 만에 회복하고 있다는 점, 견조하게 코스닥도 690선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 오늘 시장에 찾아볼 수 있는 의미 같은데, 자, 마감 전에 점검이 필요한 업종과 종목 이야기 먼저 나눠보겠습니다. 한동안 부진했던 증권이나 은행, 금융 관련주가 좀 눈에 띄네요. 네. 오늘 사실 좀 많은 분들께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네. 금융주가 왜 오를까요? 왜 오를까? 네, 이런 이 질문을 상당 부분 많이 좀 들었었는데요. 사실 이 금융주들 같은 경우에는 경기 민감주라고 볼 수가 좀 있는 부분이 있었고요. 경기도나 우려감이 상당 부분 시장이 짙게 조금 짙게 좀 가게 되면서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은 부분 조금 조정을 좀 받았던 부분이 있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제 이런 경기 민감주가 이 바닥권에서 어느 정도 탈피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 자체가 시장에는 조금 한 번 더 이런 부분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트리거 역할을 할 수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시장의 특징이 워낙에 낙폭 과대 종목과 업종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 맞습니다. 관점에서 좀 잘 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네.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네. 것 같고요. 워낙 조정을 많이 받았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저가 매수세라는 부분이 논리가 조금 형성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조금 이 시장이 안정화되는 부분이 필요했었거든요. 네. 그런 부분 자체가 시장이 안정화되면서 지금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다. 이 정도로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증권주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증권거래세 얘기가 계속적으로 좀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계속적인 좀 관심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은행주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4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 상당 부분 안 좋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1분기 실적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그런 부분은 호실적으로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감안하게 된다라면 1분기 호실적 나올 때까지도 어느 정도 랠리는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어떤 종목을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느냐 이런 부분을 좀 볼 수가 있을 텐데 네. 증권이나 이 은행주 중에서 좀 베타 계수가 좀 높은 종목인 하나금융지주라든지 아니면 키움증권을 좀 제시를 해드리면서요. 쉽게 베타 개수가 높다. 어떤 종목입니까? 섹터가 올라갈 네. 때 가장 크게 좀 올라갈 수 있을 법한 네. 이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도 금일 한 3% 정도의 상승을 좀 보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도 한 3% 정도의 상승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보게 된다라면 좀 관심 깊게 보시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 증권거래세 개편 검토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증권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 은행주도 최근에 저점에서 올라오는 반등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금융 관련주 첫 번째로 살펴봤습니다. 자, 김백준 매니저님 또 어떤 특징적인 업종 볼까요? 네, 어제 미국 시장에서 오랜만에 팡 주식들이 반등을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중에서도 넷플릭스가 이제 서비스 가격을 인상한다는 소식에 6% 이상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네. 우선 서비스 출시 후에 가장 큰 인상폭입니다. 약 기존 가격의 13%에서 18% 정도 상승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동안 이제 국내 해외 가릴 것 없이 동영상 스트리밍 업계, 일명 OTT라고 하죠. 이런 업계들의 경쟁이 심화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구독료 인상을 통해서 기존의 오리지널 시리즈 등 경쟁력 확보에 콘텐츠 투자를 하겠다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큰 폭의 인상률 몸소 와닿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한 2,000원, 3,000원 정도 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감수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볼 수 있고
네. 기존의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까지 구독료 인상은 악재보다는 호재로 반영을 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우선 지금 이렇게 OTT 업계들의 경쟁이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콘텐츠 업체에게는 충분히 수혜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네. 우선은 이러한 그 동영상 업체들이 콘텐츠를 확보하기 위해서 돈을 더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콘텐츠 확보를 하기 위한 최근에 이제 국내 드라마도 그렇고 유명 작가의 드라마의 제작비를 보면 상당히 놀랄 만큼의 금액이기도 합니다. 물론 네. 그 이상의 수익을 뽑아낼 수도 있기도 하지만은 금액대가 상당히 높아진 부분도 있고요. 이렇게 뭐 OTT 업체들에게 경쟁이 심화되지만은 콘텐츠 업체들에게는 계속해서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게 호재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러한 예를 들어서 국내 제작은 아니지만은 해외에서 마이클 베이 감독의 식스 언더그라운드라는 영화 같은 경우에는 무려 제작비가 1,900억 원의 제작비가 지원이 되고 있고요. 네. 국내 같은 경우도 이제 곧 개봉을 앞둔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인 킹덤이라는 드라마 같은 경우는 6부작인데 한 회의 제작비가 15억에서 20억까지 들어간다고 합니다. 뭐 이러한 이슈가 있는 가운데 내일이면은 스튜디오 드래곤과 제이 콘텐츠리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스튜디오 드래곤과 제이 콘텐츠리는 견조한 실적 상승을 예상하는 레포트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하지만 설령 뭐 실적 쇼크가 나오더라도 이러한 콘텐츠 업체들은 실적도 실적이지만 아무래도 이슈에 인해서 좀 움직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에 제이 콘텐츠리 같은 경우도 화제의 드라마인 스카이캐슬로 인해서 상당히 상승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네. 최근에 이제 어제 오늘에서 뉴라는 뭐 기업이 최근에 영화 악녀라는 게 미국 드라마로 다시 자체 제작이 된다라는 소식에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네. 설령 내일 악재 뭐 어닝 쇼크가 나오더라도 이러한 이슈가 어느 정도 더 많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저가 매수로 좀 대응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넷플릭스가 이렇게 구독료를 올린다. 이것은 컨텐츠에 그만큼 많은 투자금을 좀 붓고 있다, 쏟아붓고 있다. 이런 간접적인 방증이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네, 그런 맞습니다. 부분도 좀 주목해 봐야 됩니까? 네,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그만큼 콘텐츠로 돈이 더 쏠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콘텐츠의 뭐 밸류나 뭐 금액이 더 커질 수 있다. 그렇게 되면은 뭐 콘텐츠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제 콘텐츠의 입장에서는 더 호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 시장의 컨텐츠 관련주도 대체로 빨간불을 켜고 있는 가운데 미디어 관련주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기계업종도 분위기가 좀 좋네요. 네, 지난주에 이어서도 이번 주 같은 경우에도 사실 기계업종 같은 경우에 상당 부분 좀 좋은 모습을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계속적인 이제 중국의 경기 부양 기대감이 이 업종 자체의 상승 분위기로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프라 관련해서 이 경기 부양을 위해서 상당 부분 많이 강하게 좀 진행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뭐 철도 관련된 사업 승인이라든지 아니면은 채권 발행에 대해서 어느 일정 부분 좀 도와준다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아무래도 이런 경기 부양을 조금 중국에서 많이 하기 위한 노력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 셧다운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인프라 투자 관련돼서 아직 뚜렷한 정책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멕시코 장벽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예산 합의안이 좀 도출이 되게 된다라면 그런 부분에서 인프라 정책이나 이런 부분이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어서 일단 건설 장비 기계 업종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좀 두시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세부 종목들 좀 볼까요? 네, 네. 지금 뭐 그 관련돼서 지금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점 대비 상당 부분 좀 올라온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금일 같은 경우에도 한 2.5% 정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에서 이제 굴삭기 판매가 계속적으로 좀 잘 진행이 좀 되게 되면서 그런 부분에서 상당 부분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괜찮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네. 얼마 전이었죠. 한 2,500억 관련된 수주 공시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자체가 2020년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는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보게 된다라면 사실 업황 자체가 2017년에서 18년도에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2019년도에는 좀 꺾이는 것이 아닌가 네.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좀 생각을 하실 수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 자체가 업황이 뭐 급속도로 꺾이기보다는 이 환경 규제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 교체 주기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보게 된다라면 굴삭기에 대한 수요나 이런 부분이 2019년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 부분 좀
좀 높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뿐만 아니라 사실 중국 이야기가 좀 중요하잖아요. 네, 아무래도 뭐 국내 사실 수요 같은 경우에는 네. 이 일정 부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내 수요보다는 이제 중국 또는 네. 이제 미국의 수요가 훨씬 더 중요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사실 17년도, 18년도에 호황을 이끈 것 자체도 보게 된다라면 중국 시장에서 워낙 막대한 부분에 이러한 수요가 발생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네. 그런 부분 감안하게 된다라면 중국의 수요가 어느 정도나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미국의 인프라 투자가 정말 이 강하게 나오게 된다라면 기계업종은 새롭게 레벨업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대체적으로 빨간불을 켜면서 업종 상승 지수 플러스권 유지하고 있는 기계업종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탑2도 잘 가고 있는 가운데 SK하이닉스도 오후장 들어서 더욱더 상승폭을 확대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도체 쪽 동향 좀 볼까요? 네, 상당히 중요한 기사 중 하나인 것 같은데 네. 워낙 대북주가 강하기 때문에 이게 주목을 못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중국 하면은 이제 반도체 굴기라고 하는데 엄청난 설비 투자를 하던 중국의 반도체 업체 중 하나인 푸젠진화. 최근에 이제 마이크론과의 특허 분쟁 등 여러 악재가 터지자 결국에는 버티지 못하고 제조업체에서 반도체 스탁업체, 일명 파운드리 제조사로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어제 나왔습니다. 네. 우선 어제 나온 소식이기는 한데 대만의 기술 협력사인 UMC와 함께 기존의 생산 라인을 파운드리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전환이 끝나게 된다면은 세계 3위의 파운드리 업체인 UMC가 해당 설비를 위탁 운영할 것이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지난해 10월이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푸젠 진화에 대한 미국산 반도체 장비 수출을 중단을 하였고 생산 설비 도입에 차질을 빚은 상황이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중 무역 분쟁이 계속 심화가 되면서 이게 이제 푸젠 진화가 표적이 되면서 계속해서 악재가 겹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더 이상 이제 디램의 양산이 불가피하겠다라고 판단이 되자 네. 그나마 좀 살려보자. 이걸 다 없애버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나마 살릴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가 그나마 파운드리사로 제조를 전환을 하자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매니저님, 이거를 조금 쉽게 설명을 해볼까요? 파운드리라는 게 반도체 수탁 제조 업체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디램 쪽을 포기하겠다. 그러니까 굴기는 이제 한물 간 거고 이걸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쉽게. 한물 갔다기보다는 네. 이제 따라가기 벅차다고 느끼기 벅차다, 때문에 네. 이 기존에 깔아놨던 장비들 그냥 없애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새로 제품을 만들기보다는 누군가 여기다가 이제 설계도를 좀 거기에 맞춰서 만드는 그런 제조 업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라도 조금이라도 이제 뽑아내겠다라고 이제 좀 생각을 하면 네.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중국이 수십조 원을 쏟아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따라오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국내 탑2 업체인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게는 수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은 이제 우선 삼성전자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안정화를 시키기 위해서 조금 속도를 늦출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국내 부품사들에게는 악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그동안 이제 국내 반도체 부품 업체 같은 경우는 중국에게 상당히 많은 수출량을 보였고 수출 수주 공시가 나오면 상당히 급등을 하는 물론 시간이 좀 지나긴 했지만 그러한 모습을 보였었지만 이제 네. 중국이 이제 디램을 포기하게 된다면은 국내 업체 삼성이나 하이닉스 역시도 지금의 가격이 많이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안정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속도를 좀 늦출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은 부품이 계속해서 더 늘어나지는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국내 부품사들에게는 좀 악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나마 이제 낸드 하나 남은 상황이 낸드와 디스플레이도 좀 남은 상황이긴 하지만은 중국이 과연 이 디램을 포기하고 이게 이제 낸드나 디스플레이로 갈지는 좀 지켜봐야겠지만은 국내 부품사들에서는 그나마 이제 디스플레이가 조금이나마 더 희망을 좀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네. 반도체 수출하는 부품 업체들에게는 조금 더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반도체 관련주 푸젠진화 이슈로 인해서 우리 반도체 탑2 종목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또 부품사에는 악영향이 있을 가능성이 좀 제기가 되고 있다까지 짚어봤습니다. 자, 바이오 관련주를 좀 짚어보도록 할까요?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도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4%대 하락을 보이면서 지금 지수의 발목을 좀 잡고 있는 상황인데 바이오주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사실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에 12월 달만 하더라도 상당 부분 기대감을 받으면서 상당히 업종 자체가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였었는데요. 네. 사실 1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같은 경우에 별다른 이슈를 제공을 하지 못하면서 이런 모멘텀이 이제 종료가 됐다는 대한 이런 실망감이라든지 그리고
플러스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공매도나 이런 부분이 증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좀 상당 부분 많습니다. 이 시가총액 큰 이 바이오 업체들 가운데에서 적게는 10% 그리고 많게는 한 30% 정도의 공매도 비율이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이렇게 공매도가 계속적으로 나오게 되고 수급적으로 좀 안 좋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투자 심리나 이런 부분 자체도 계속적으로 좀 얼어붙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바이오 업체들의 주가에 상당 부분 많이 기여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투자 심리이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이렇게 얼어붙는다는 것 자체가 이 바이오주들에 대한 주가는 어쩔 수 없이 지금 계속적으로 하락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런 수급적인 이슈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투자 심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게 되면은 이런 부분이 해결되는 부분이 상당히 부분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게 된다라면 지금부터 어느 정도씩 분할 매수로 좀 접근하는 것이 상당히 좀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제 어떤 종목으로 이 매수 접근을 해 들어가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 상당 부분 중요해질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가총액 상위에 조금 공매도 비율이 높은 이 종목들이죠. 뭐 셀트리온이라든지 셀트리온 헬스케어, 신라젠 그리고 뭐 이런 부분에서 좀 접근이 가능해 보이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R&D 부분에서 이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질 걸로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1분기에 이제 임상 3상에 대한 중간 발표가 이제 나오게 되는 부분이 있고요. 한올바이오파마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임상 3상에 대한 부분이 글로벌에서 진입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메지온 같은 경우에도 2019년 1분기에 임상 3상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 R&D 부분에서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수 있을 만한 업체들을 지금 빠졌을 때 매수를 하게 된다면 뭐 3월까지 이제 가져갔을 때 어느 정도 모멘텀이 다시 한번 발생을 할 수가 있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는 충분히 투자 수익률로 연계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이오 업종 전체적으로 투심이 좀 약해져 있는 악화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분할 매수를 통해서 3월 봄쯤에 모멘텀까지는 좀 기대를 해볼 만하다,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업종 중심으로 또 종목 이야기도 해주셨고요. 자, 미세먼지 관련주 최근에 마감 상황에서 좀 자세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주 전해드리게 됐는데 그만큼 미세먼지가 자주 오고 있다는 이야기겠죠. 오늘 일시적으로 좀 찬바람이 오면서 해소되는 것 같은데 움직이는 종목들이 그래도 있네요. 네, 오늘은 좀 그나마 숨쉴만한데 내일 또 다시 몰려온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제 겨울이 이 정도인데 곧 다가올 봄에는 얼마나 더 심해질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어제 나온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국내와 근접한 중국의 동부 연안에 추가로 270개가량의 소각장을 더 설치한다라는 기사가 좀 나왔었는데 그로 인해서인지 한동안 잠잠했던 미세먼지 관련주 어제는 다소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다가 오늘 또 다시 상승폭을 보여주는 모습인데요. 관련주 중에서는 항상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는 업체는 마스크 관련 업체인 모나리자입니다. 오늘은 50이라는 종목도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한 테마에서는 가장 강한 대장주를 사는 게 맞기는 합니다. 하지만은 이제 미세먼지 하면은 항상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적이 같이 동반될 수 있는 업체들을 좀 살펴보자라는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곧 봄이 오고 그러기 때문에 꾸준히 나올 것이고 꼭 지금 사지 못하더라도 조정세가 나오더라도 미세먼지 이슈는 계속될 것이다라는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기청정기 생산업체인 위닉스라는 종목입니다. 실제로 이제 미세먼지로 인해서 판매량이 늘어난 상황이기도 하고요. 크린앤사이언스라는 업체 역시 필터 업체인데 충분히 수혜가 가능한 업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물론 마스크 업체들도 판매량이 늘어나게 된다면은 실적에 영향이 갈 수도 있겠지만 직접적으로 공기청정기 필터나 공기청정기 이러한 개수가 늘어날수록 실적이 늘어날 수 있는 업체들을 좀 보는 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는 최근에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도 충분히 수혜가 될 수도 있고 다른 가게나 요즘에는 가게나 사업체에서도 충분히 공기청정기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부분에서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실적이 동반되는 미세먼지 관련주들은 만약에 이제 관심 밖으로 이제 이러한 섹터가 좀 관심에서 멀어질 때 그럴 때 그 조정 관점에서 좀 사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세먼지 관련주 지금 언급을 해주셨던 위닉스라든지 크린앤사이언스, 모나리자 50 같은 경우도 사실 장 초반에 좀
좀 강했다가 뒤에 밀리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같은 경우는 차트 흐름이 좀 반대네요. 아무래도 이제 내일 또 미세먼지가 다시 닥쳐올 것이라는 이야기가 들어서인지도 같고 지금 시장 자체가 좀 이러한 개별주 장세가 좀 지속되고 있다 보니까 이러한 좀 이슈가 있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 후반도 강해진 모습은 그냥 전체적인 시장이 좀 강한 모습의 하나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수요일 동시호가 상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코스피 0.37%, 코스닥 0.45% 동반해서 빨간불을 계속해서 켜내고 있습니다. 코스피 한 달 반 만에 2,100선을 회복했다 말씀드렸는데 2,104선 지금 유지를 하고 있고요.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6거래일째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는 외국인들이고요. 자, 코스닥 0.45% 상승 693선입니다. 690선 견조하게 지금 유지를 해가고 있고 오늘 외국인 기관의 동반 매도가 나오고 있지만 개인의 매수로 지수를 좀 받쳐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 상황 먼저 자세하게 볼까요? 네, 외국인하고 기관하고 일단은 상반된 모습을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 같은 경우에 지금 한 774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고요. 기관은 218억을 좀 매도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일단 선물적으로 보게 되었을 때는 아무래도 이 선물에서 외국인들이 같은 경우에 어제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를 많이 했었고요. 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매도로 오포지션을 잡고 있다가 이 장 후반으로 가게 될수록 매수로 좀 전환했다는 것 자체가 조금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는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60일선 위로 이 견조하게 좀 올라온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한 0.3% 정도 상승을 하게 되면서 이 60일선 위에 안착을 확실히 해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종목들을 잠깐 보게 되면은요, 대형 IT주 같은 경우에 상당 부분 실적이 좀 부진했던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상승을 보이게 되면서 견조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한 1% 정도의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 삼성전기의 사실 실적이 상당 부분 좀 안 좋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좀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을 하게 된다라면 이렇게 실적 발표 이후에는 그 전에 삼성전자라든지 LG전자처럼 상승할 여지가 좀 많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실적 발표 이후에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 네. 그리고 건설주 장 같은 경우에도 종료 오늘 5분 좀 전입니다.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4분기 매출액 같은 경우에 조금 감소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수주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늘어날 요소가 상당 부분 많아서 비용 부분만 잘 하게 된다라면 4분기 실적 기대감이 전체 업종 내로 다 들어올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부분도 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이제 중국의 경기 부양 기대감에 있어서 한 2.5%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LG화학 같은 경우에 사실 화학 업체들 같은 경우에 워낙 바닥에서 움직임이 오늘 한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 3% 정도 상승을 나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힘입어서 오늘 LG화학도 한 3% 정도의 상승을 좀 보이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코스닥 상황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비롯해서 지금 여러 종목들이 못 가고 있기 때문에 지수 발목을 좀 잡고 있는 상황도 보이는데요. 코스닥 짚어볼까요? 네, 외국인이랑 기관은 양 매도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대북 관련주들이 워낙 강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코스닥 상대적으로 이제 좋아 보인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장 초반 같은 경우는 아까 언급해드렸던 뉴라는 업체가 이제 그 영화 악녀가 미 TV 시리즈로 제작이 된다라는 소식에 이틀 연속 좀 급등을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개성공단 관련주 중에 신원이나 좋은 사람들이 장 초반 급등세를 보여준 모습이었고요. 유신이라는 종목이 철도 관련 업체인데 이틀 연속 상한가를 가는 모습에 이제 같은 관련 업종인 도화 엔지니어링, 한미글로벌 등이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세아텍이 지금 상한가를 간 모습인데 이게 이제 황교안 전 총리 관련주로 좀 엮였었고 공시로도 이제 사업 관련성 없다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한가를 가는 모습이었고요. 장 초반에 이제 또 수소차 관련해서는 홍남기 부총리가 2022년에 8만 대까지 수소차를 확대해서 점유율 1위를 달성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상황이고 내일이면 이제 로드맵이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제 일정이 이제 내일이기 때문에 일정이 끝나면은 수소차 다소 이제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은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기상으로 상당히 유명한 삼성출판사 토박스코리아 오로라 관련해서 이제 이러한 업체들이 또 강한 모습을 보이는 모습이었고요. 상한
상한가에 지금 거의 진입을 해 있는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도 있었고 지금 점심시간쯤 해가지고 기존에 잠잠했던 대북 관련주들까지 더 합세를 하면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예전에 이제 대북 관련주로 엮였던 흥구석유, 서암기계공업, EXT 등 관련해서 이제 최근에 셌었던 대북 관련주 외에도 예전에 셌었던 대북 관련주들까지 합세해서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늘도 이제 상한가 관련된 종목이 코스닥에서만 거의 6개에서 8개 종목이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이제 강경화 장관이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재개 관련해서는 검토 단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 부분의 구체적 결과는 북미 협상 테이블에서 나올 것이다라는 코멘트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코스닥은 전체적으로 시총 상위주들로 인해서 다소 약세를 보여서 지수는 좀 약한 모습을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대북 관련주들의 확산이 되면서 분위기는 좀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북 관련주 말씀해 주셨는데 세부적으로 좀 볼까요? 시멘트 관련주도 오늘 좀 강해 보이는데요. 네, 전체적으로 이제 그 김영철 이제 미국으로 좀 넘어가면서 이러한 기대감이 좀 확산이 되고 있는데 주목해 볼 점은 기존에 최근에 강했었던 개성공단 관련주나 금강산 관련주가 아니라 예전에 그 1차 회담 당시에 강했었던 종목들까지 확산이 됐던 부분은 조금은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지만은 조금 여기서 좀 더 공부를 해본다면은 기존에 오르지 못했던 기존 북한 관련주들로 확산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좀 염두에 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농업 관련주도 오늘은 강한 흐름을 장 보이고 종료 있습니다. 1분 전입니다. 아시아텍 같은 경우도 상한가에 지금 진입을 해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자, 양시장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0.37% 상승, 코스피 2104선을 유지해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0.45% 상승입니다. 상호가족 이야기 잠깐 짚어볼까요? 삼성출판사 상한가를 비롯해서 토박스, 오로라 지금 다 상호가족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겁니까? 네, 이러한 그 컨텐츠가 오늘 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기사화가 되면서 다시 좀 급등을 보이는 모습을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삼성출판사의 주가를 보면 그 급변동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네. 지금 다시 들어가기에는 좀 부담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러한 부분 급등했다고 따라가기보다는 그냥 좀 지켜보자. 이러한 부분이 좀 주가에 영향을 줬다 정도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12월 초 이후 2100선 회복하고 있는 코스피 0.37%, 0.45% 각각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종가 향해 달려갑니다. 종가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정규장이 종료됐습니다. 네, 1월 16일 수요일장이 마쳤습니다. 영국 브렉시트 불확실성에 아시아 증시 전반에 혼조세가 짙었습니다. 우리 시장 역시 등락은 있었지만 남북 경협주 상승에 지수가 버텨줬던 하루입니다. 철도부터 비료, 가스관 관련한 종목들의 탄력이 더 강했고요. 또 함께 묶이는 업종들도 많았습니다. 비금속 광물 업종도 2% 가까이 상승, 코스닥 건설도 1%대 높은 탄력 받았습니다. 이 밖에도 철강 금속 업종이 1.3% 함께 빨간불을 이어갔고요. 증권업종은 어제보단 상승폭이 작았지만 증권거래세 개편 기대감 속에 함께 오름폭을 이어가줬습니다. 코스피 증권업종 1.8%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반대로 하락한 업종 코스피 의약품 업종입니다. 3거래일 연속된 약세, 오늘은 조금은 더 비교적 크게 보정받았습니다. 1.24% 하락했고요. 코스닥 유통업종도 셀트리온 그룹주 약세와 함께 1% 동반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시총 상위주 보겠습니다. IT 투톱이 장중 상승 전환해주면서 코스피 2100선 안착 흐름을 이어가 줬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연 이틀 함께 빨간불을 이어가 줬습니다. 삼성전자 0.85% 올랐고요. SK하이닉스 1.25% 조금은 더 높은 오름폭 속에 마감했습니다. 한편 셀트리온 오늘로 3거래일 연속 조정을 받으면서 마쳤습니다. 2.65% 약세로 20만 원 선 겨우 버텨냈고요. 반대로 수급이 받쳐준 종목은 LG화학과 포스코였습니다. LG화학은 2.8%, 포스코 역시 2.7% 동반 상승으로 마감해줬습니다. 반대로 수급이 함께 밀렸던 종목 아모레퍼시픽과 NC소프트인데요. 2에서 3% 동반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시장 셀트리온 헬스케어뿐 아니라 전체적인 제약, 바이오, 수급과 투심이 함께 불안했습니다. 헬스케어가 4%대까지 조정받았고요. 신라젠도 2% 약세, HLB는 4%대까지 조정받았습니다. 반대로 메디톡스만큼은 그래도 견조하게 2.5% 빨간불 속에 마감했습니다. 오늘 수요일장 지수 마감 보시죠. 오전 중엔 지수가 잠시 불안하기도 했지만 코스피가 2100선 안착 흐름을 이어가줬습니다. 8.9포인트 오르면서 2106선에 0.42% 상승으로 마쳤습니다. 코스닥 역시 연 이틀 함께 빨간불 켜주면서 마쳤습니다. 690대 안착하면서 693포인트, 3포인트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수급 보겠습니다. 외국인의 수급이 6거래일 연속으로 매수 우위로 집계가 됐습니다. 1,000억 원 가까이 매수 우위로 마쳤고요. 기관 수급은 동시효과 기점으로 큰 변화 없이 186억 원대 매도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개인만이 지수 상승을 끌어준 하루입니다. 개인만이 매수 우위 기록했고요. 외국인 기관 함께 팔자로 돌아서면서 440억 원대 146억 원 동반 팔자로 마감했습니다. 수요일장 마감 정리해드렸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성공투자 오후 증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오늘 시장, 양시장 동반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이제 차분하게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내일 전략까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증시 간밤에 3대 지수가 올랐습니다. 넷플릭스 말씀해 주셨지만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또 크게 올랐기 때문에 이건 호재였지만 영국 하원의 브렉시트 합의안 부결 소식이 전해졌는데 우리 시장에는 사실 영향이 거의 없었고 미미했고요. 아시아 시장 주요 증시 대비해서도 우리 시장 오늘 견조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어요? 네, 브렉시트 말씀을 하셨는데요. 부결안 같은 경우에 예전부터 계속 부결될 것으로 모든 시장 참여자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영향력이나 이런 부분은 좀 제한적이었다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이 있었고요. 사실 10월 급락 때부터 계속적으로 이제 조정의 빌미를 제공을 했던 원인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런 원인들 자체가 계속 이제 색채 자체가 옅어지고 있다는 부분이 상당 부분 이런 지수나 이런 부분에 대한 상승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 같은 경우에 사실 1월 중순이죠. 1월 말까지 가게 되면서 어느 정도 조금 이 세부 안까지 좀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짐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경기 둔화로 이어지는 가능성이 좀 낮아 보인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유가가 급락을 했었는데 이 유가 급락했던 부분이 V자로 반등을 하게 되면서 어느 정도 50불 이상으로 좀 올라왔던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유가가 어느 정도 이제 안정화 단계로 좀 들어가게 된다라면 그런 부분에서 이런 커머더티 가격도 안정화가 된다라면 신흥국의 이제 증시나 이런 부분 자체도 어느 정도 안정화로 좀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는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라면 이제 아예 이 증시가 이제 방향을 틀어서 계속적으로 상승 기조로 다시 전환을 하느냐 이런 부분 자체는 조금 아직 말하기가 좀 이르다 네. 이런 부분을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기업에 대한 실적 추정치나 이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감익이 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게 된다라면 어느 정도 제한된 상승과 제한된 하락이 조금 반복이 되는 박스권 장세가 연출될 가능성이 좀 상당 부분 높아 보인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하락을 하게 되면서 박스권 하단에 있는 종목들을 좀 접근을 하시는 것이 더 중요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대형주를 이제 매매하지 않으시는 분들이라면 중소형주에서 충분히 기회는 상당 부분 많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좀 네. 드리면서요. 중소형주 매매에 좀 집중을 하시는 것도 수익률적인 측면에서는 더욱더 좋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틀째 어쨌든 동반 상승으로 큰 어떤 상승률은 아니지만 마감을 했다라는 점에서 우리 시장에 대한 기대감 아직 좀 섣부르긴 합니다만 그런 투자자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이제 우리 국내 시장, 미국 시장보다는 국내 시장에 대해서는 이제 예전에 실적 시즌 기대감에 있는 장세보다는 매매에 대한 시장으로 좀 바뀌었다, 일정에 대한 시장으로 좀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강했던 종목들 보면은 수소차, 대북 관련주, 5G 관련주 대부분이 이제 일정이 있는 관련주들의 시장 종목들이 상승세를 이끌었다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일정 말씀드리자면 이제 내일이 이제 수차 관련해서 로드맵 발표가 있고 17일에 이제 김영철 부위원장이 워싱턴을 방문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어느 정도 소멸이 된다면은 그런 기존에 강했던 종목들이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시장에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수소차 관련주 그동안 올랐던 부분에 대해서 차익 실현 매물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다는 점도 좀 염두를 해두고 대응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자, 이런 시장에서 어떤 걸 좀 포트에 담아 볼지 여러분의 의견과 좀 비교를 해보시면서 시청하셨으면 좋겠는데요. 두 분이 보고 계신 종목 하나하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아까 전략에서 잠시 제가 개별주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중소형주 이야기 네, 해주셨고요. 그래서 개별주에 대한 부분을 한 종목 뽑아봤고요. 네. 푸드나무라는 종목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푸드나무 네. 어떤 점에 주목하고 계세요? 제가 이 방송 시간에 한번 언급을 했던 종목. 네. 언급을 했었던 종목인데요. 사실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닭가슴살하고 닭가슴살 가공식품을 유통하는 업체이다라고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상장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투자자분들께서 생소한 업체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요. 랭킹닷컴이라는 이제 온라인 유통 사이트가 있습니다. 가입자 같은 경우에 지금 한 68만 명이 되게 되면서 이 계속적으로 가입자가 폭발적으로 좀 증가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만약 이제 100만까지 가입자가 늘어나게 된다라면 이제 오프라인 업체들 같은 경우에 예전에 경쟁 구도의 관계에 있었더라면 이제는 협력 관계로 좀 변화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 부분 많아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판매 채널도 계속적으로 좀 다양하게 만들어주고 있는데요. 네. 예전 같은 경우에 이제 온라인에서만 이제 판매를 했던 부분이 이제 홈쇼핑이라든지 아니면 피트니스 센터라든지 그리고 2019년 2분기에는 이 편의점 쪽으로도 이제 진출을 하려고 꾀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게 된다라면은 아무래도 이런 판매 채널이 다양해지면 매출액이나 이런 부분 상당 부분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한 이 업체 같은 경우에 이제 수출도 시작을 했습니다. 홍콩 쪽으로 이제 수출을 하게 되는데요. 4분기에 뭐 미약하기는 하지만 이 수출 실적에 반영이 되기 시작을 했었고요. 이런 부분이 2019년도에는 온기 반영이 되게 된다라면 역시 실적에 많은 좀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시면은 사실 맨 처음에 시작 자체는 한 5만 원까지도 올라갔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보게 된다라면 지금 주가 수준은 2만 3천 원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이 바닥권이었던 한 2만 원 부분을 어느 정도 횡보를 하다가 지금 다시 한번 더 상승을 하려고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목표가는 한 3만 원을 좀 제시를 해드리면서 지금 대비 한 30% 정도의 이 투자 수익률을 거둘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매수 범위 자체는 22,500원에서 23,000원 좀 제시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2만 원을 좀 제시를 해드리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이 지지대를 한 2만 원대에 많이 쌓아놨기 때문에 만약 2만 원을 하회 시에는 뭔가 또 다른 조정폭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푸드나무 작년 10월 초에 상장을 했습니다. 상장 이후에 지속적으로 좀 주가 흐름이 안 좋았는데 최근에 반등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도 3%대 상승을 보였습니다. 공약주로 제시를 해주셨고요. 김백주 매니저님 어떤 종목 보고 계실까요? 네, 워낙 대북 관련주로 쏠리다 보니까 5G 관련해서 계속 조정이 지속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머큐리라는 종목입니다. 나름 이제 5 업종 중에서는 선두 업체 강한 모습을 보였었던 대장주 역할을 했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 6거래일 정도 약세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11,000원으로 좀 끝난 모습이었는데 상장업체인 IG비전의 자회사로 작년 12월에 상장을 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광케이블이나 AP 같은 정보통신 장비를 개발하여 생산 판매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국내 통신 3사에 다 납품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G와 함께 10기가 인터넷에 대한 신규 투자가 지금 증가함에 따라서 동사의 단말 장비와 광케이블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단말 시장 같은 경우에는 국내 시장에서 65% 이상의 점유율로 1위 업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그 외에도 이제 KT와 단독 공급자로 선정이 되어서 지금 올해 이제 국방 사업자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업무방 분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로 인한 수혜도 좀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러한 다양한 신규 사업으로 인해서 올해 실적도 무난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5G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기대감이 아니라 올해부터는 숫자로 나와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머큐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정 정도면은 진입해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목표가는 13,000원까지 잡지만은 지금 이제 21선에 좀 다가가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손절가는 다소 짧게 1,5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상장한 지 오래되지 않은 종목입니다. 머큐리이고요. 좋은 흐름을 1월 초까지도 보이다가 최근에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종목인데 머큐리 주목할 만하다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두 분과 종목 마감 전략부터 내일장 이야기까지 함께했습니다. 교보증권 압구정금융센터 김백준 WM 매니저, 유한타증권 영업부 송태현 과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옵션 장종료 3분 전입니다. 네, 내일의 성공 전략, 내일 시장에 대한 전략 한 분께 더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SK증권 영업부 PIB센터 이재광 이사 전화 연결해 볼 텐데요.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도 우리 시장 동반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렇게 상승률이 높진 않지만 의미가 있는 게 악재도 있었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아주 중요한 의견을 주셨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거래소시장과 코스닥 시장 모두 큰 폭의 상승은 보이지는 않았어요. 거래소 8.9포인트가 상승했죠. 2106.10포인트. 코스닥도 2.99포인트, 693포인트로 마감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악재에도 불구하고 상승을 했다는 거죠. 빠지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주가를 우리가 분석할 때 빠질 자리에서 빠지지 않는 종목은 굉장히 강한 종목이고요. 또 상승할 자리에서 상승하지 못한 종목은 반대로 굉장히 약한 종목이라는 점을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언급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국내 시장의 움직임은 계속 굉장히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오히려 악재는 시장이 둔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여기에다가 또 하나 코스피 시장의 거래량이 제가 말씀드렸던 5억 주 때는 못 미쳤지만 4억 9,200만 주를 넘어섰다는 점이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래량이 유입되기 시작됐다는 거죠. 그렇다면 일부 큰손 세력들이 시장에 진입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국내 시장에도 이제 봄의 기운이 이제 서서히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국내 시장도 상승 전환을 위한 거의 막바지 당금질의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그렇게 악재가 없었던 것은 아주 가장 큰 것은 자 영국의 브렉시트입니다. 결국 부결이 됐어요. 그런데 그 부결된 내용이 아주 안 좋았죠. 선물 옵션 장종료 1분 전입니다. 찬성은 202표에 불과함으로써 거의 2배 이상의 많은 표 차이로 부결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메이 총리가 이끌고 있는 이 보수당이 불신 노동당에 의한 불신임 투표안이 제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야기됨에 따라 그렇죠? 이 영국도 정치권의 소용돌이 속으로 휘말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악재에도 불구하고 상승 전환했다는 점은 또 의미가 크고요. 그리고 넷플릭스를 포함한 기업들의 실적이 여전히 아직까지는 확신을 갖기에는 좀 이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들의 실적 악화 우려감에도 불구하고 국내 시장 견조한 모습을 보였다는 점이 그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물론 국내외 정치적인 여건은 호전되는 목도 많아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에 김정은 위원장한테 친서를 보냈다고 하죠. 그리고 이번 주는 김영철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미국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선물 옵션 거래가 종료됐습니다. 북한 간의 정상회담 가능성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국과 중국의 어떤 무역 협상도 순조로운 길을 걷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 또한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누누이 강조해드렸던 원달러 환율 시장이 굉장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죠. 오늘 60전이 하락을 했어요. 60전이 그래서 1120원 10전입니다. 1120원, 1110원대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면 굉장히 좋다는 말씀드렸는데 오늘 60전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환율 시장의 이렇게 안정적인 모습은 주식시장에도 긍정적인 모습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까지는 제가 아직 마지막 담금질 과정입니다. 내일 금요일장과 그렇죠. 내일 금요일장과 다음 주 월요일장의 모습을 보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만 점진적으로 이제는 조금씩 주식을 모아가셔도 좋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예상을 해봅니다. 물론 제가 매수관심용으로 갖고 있는 종목도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대북 그리고 대중국 관련주들 그리고 제약과 바이오주들 그리고 수소와 전기차 관련주들을 저는 올 연초에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데요. 투자자분들께서 한번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상승 전환을 위한 마지막 담금질 과정을 지금 우리 시장은 보이고 있는 거다. 여러 가지 그런 시그널, 그렇게 분석하고 계신 시그널을 분석을 해주셨는데 일단 내일 목요일 시장과 또 금요일 시장 이번 주 마무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도 덧붙여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 시장 중요하게 봐야 될 변수, 체크 포인트 한번 보겠습니다. 환율 말씀해 주셨고 언제나 강조를 해주시는데 여전히 봐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이 이제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장마감 이후죠. 내일 목요일과 금요일장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제가 금요일 장마감 이후에도 이 시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금요일장이 되면 제가 추세 포인트를 아마 지정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붕괴되지 않는 한 이 장은 매수의 전략으로 임하셔도 좋다는 말씀 드리는데 그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체크 포인트 변함이 없습니다. 이제 큰 정치적인 이슈도 일단락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기업들의 실적 또한 어닝 시즌이 계속해서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 이어집니다만 이 또한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 설사 나쁘게 나온다 하더라도 이미 악재에 둔감한 시장이 됐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본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원달러 환율 동향입니다. 계속해서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외국인 투자가들 거래소 시장에서 993억 원 매수했습니다. 국내 기관 매도하긴 했습니다만 180억 매도에 그쳤고요. 물론 코스닥 시장에서는 국내 기관과 외국인이 매도했습니다. 매도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내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 동향 계속해서 체크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앞서서 섹터로는 남북경협, 제약바이오 그리고 수소, 전기차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범위 좀 좁혀서요. 어떤 종목 보고 계실까요? 네, 지금 이들 제가 말씀드렸던 업종과 테마 중에서 오늘 하락한 종목을 보니까요. 제약과 바이오 종목이 좀 하락을 했네요. 제약과 바이오 종목 중에서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자, 이 제약과 바이오는요. 국내 바이오 업체 회사들이 세계적으로 이제는 그 위상이 굉장히 크게 증가되는 이제 K-팝뿐만 아니라 K-바이오도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올 상반기가 지나면 하반기에